자, 이어서 중국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수입니다. 네. 오늘 어제는 2차 전지가 아주 세게 올라가서 그쪽에 시선이 다 쏠렸다면 이게 하루도 안 가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좀 실망하는 느낌이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PB님께서 가져오신 키워드는 바로 철강 쪽으로 또 신선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데요. 또 경기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 조짐이 보인다. 자, 좀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철강 관련주를 저희가 좀 오늘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요. 결국에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소외되는 쪽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철강 가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 미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이제 철강제 가격을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충분나 미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충분하게 나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요 자체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좀 어려웠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중국은 이제 수요가 약했기 때문에 수요 부진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 외의 다른 국가들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격차가 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그래도 소비량이 제일 많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중국 제철소들이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조금 맞춰지게 될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11월 1일자로 허베이 진시제철이라는 이 제철소에서 현관 가격을 톤당 이제 100위안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 이제 제철소들이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요가 강하지 않은데 왜 어떻게 이제 인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철강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우리나라 제철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포스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이런 국내에서 철강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내가 비싸게 팔았을 경우에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철강주들이 이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중국의 이번 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서 국내 철강주들에도 조금씩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 조짐이 이제 미국, 인도 이쪽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수요가 늘지 않았는데 철강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근거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수요가 강하지 않아도 철강 가격을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7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았습니다. 철광석이라든지 이것을 녹이는 원료탄 같은 것들이 가격이 높았거든요. 결국 이제 원가가 높다라고 하면 마진이 남으려고 하면 이제 판매가도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에서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경기가 이제 안정화된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나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을 좀 줄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특히 말하는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철강에 대한 감산을 했었고, 감산을 하게 돼서 생산을 작게 하면 유통 재고죠. 그러니까 유통을 하게 되는 재고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적게 만들고 적게 썼으니까 재고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결국 재고가 부족해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수요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있을 것이고요. 중국의 당산, 한단, 석가장, 천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대기 오염 통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결국 대기오염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또 감산이죠. 생산을 작게 하면은 대기오염이 조금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 제한이라는 것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철강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릴 수밖에 없는 인상 근거들을 좀 들어봤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중국의 경기 자체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중국 당국이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경기를 살리기엔 참 녹록치가 않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상이 좀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현상 자체를 저희가 조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결국에 핵심은 이겁니다. 감산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결국은 감산 효과에 수요가 생기지 않았는데 가격만 먼저 올라가게 되면 감산 효과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개선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감산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조금 필요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마진에 대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진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산 효과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철강 시장의 이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마진 개선폭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명분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감산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철광주 관련해가지고 현재 좀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결국 중국 마진 개선폭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 역시 국내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홀딩스가 될 거고 현대제철 등등이 있을 텐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시세가 갑자기 이제 강하게 분출하긴 했지만 결국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업 모먼트에서 이제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과 관련해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탑픽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2차 전지 외에 순수하게 이제 철강만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나 제아베스트 지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 작은 종목보다는 조금은 굵직함이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철강주 매매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